안녕하십니까? 영H 채널의 허주아입니다. 다음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이재명의 삶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3년 12월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재명은 7남매 중 다섯째였습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초등학교 때는 5km나 되는 거리 때문에 학교에 잘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생활기록부에는 고집이 세고 성적은 미미했지만 시원한 성격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어린 시절부터 그의 강인한 성격이 엿보입니다.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한 이재명은 중학교 대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에 여러 가명으로 공장을 전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2차례나 심각한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고에서는 프레스에 손목이 눌려 관절이 으스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계속 일을 했던 그는 성장기에 키가 15cm 자라면서 부상 부위의 뼈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팔이 비틀어지는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그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이러한 고통은 그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중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또래 친구들을 보며 이재명은 공부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원 선생님의 배려로 무료로 검정고시 학원에 다닐 수 있었고 1978년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는 극심한 방황을 겪었고 1980년에는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실패로 돌아간 자살 시도 이후 그는 마음을 다잡고 출세를 위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같은 해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졸 자격을 얻었습니다. 1982년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으며 중앙대학교 법학과 장학생으로 입학한 그는 1986년 졸업 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어떠한 정규 교육과정도 거치지 않고 검정고시와 독학만으로 이룬 성취는 그의 놀라운 의지와 지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에 감명받은 이재명은 판사나 검사가 아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1989년 변호사가 된 그는 인천시와 광주시의 노동상 담소장을 맡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며 인권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부터는 성남시민 모임 창립 구성원으로 시민운동에도 참여했으며 분당 백궁정자 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파헤치는 등 사회적 불의에 맞서는 투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성남에 있던 종합병원 2곳이 폐업하자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주도했지만 시의회는 주민발의 조례를 47초 만에 날치기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항의하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수배되는 일까지 겪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사회운동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깨달음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재명은 취임 직후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호화 집무실을 북카페로 내놓고 더 좁은 공간으로 시장실을 옮긴 것,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한 것,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한 것 등은 기존 정치인들에게서 보기 힘든 파격이었습니다. 새로운 성남을 향한 발걸음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서로의 어깨를 보듬고 한 걸음 한 걸음 웃으며 나아가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취임사처럼 그는 성남시립의료원 강화,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청년 배당 정책 등 혁신적인 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8년간의 성남시장 재임 동안 총 287개의 공약 중 270개를 실행하여 94.1%라는 놀라운 공약이 행률을 보인 것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그의 강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시의회나 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소송도 불사하는 그의 강단 있는 모습은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재명은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경청하고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강자의 횡포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취임사처럼 그는 강력한 실행력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에 직접 나서 이재명표 도끼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 경기도 내 닥터헬기 착륙장을 588곳에서 2,420곳으로 대폭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신천지 총회 본부를 직접 방문해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으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은 이후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그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리더십은 다양한 상을 수상하며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위기에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47.83%를 득표하며 아깝게 패배했지만 같은 해 6월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이어서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었고 2024년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2024년 8월에는 다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소년공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그야말로 한국판 아메리칸 드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소년의 꿈이 대통령 후보로 이어지는 극적인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재명의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법적 문제와 개인적 논란, 흠집난 정의의 사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은 2002년 무고 및 검사 사칭 혐의로 구속되어 2003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에는 성남시의회 회의 방해 및 공용물 손괴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형수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비록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친형과 이를 편드는 형수에게 항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배우 김부선과의 불륜 의혹도 그를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김부선은 2007년 자신을 총각이라고 소개한 변호사 출신의 한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고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그 상대가 이재명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 논란은 그의 정치적 삶에 계속해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2.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정의로운 정치인의 오점. 경기도지사 시절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은 이재명의 정치적 삶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차례나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재직한 권순일 대법관이 2020년 7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3. 성남FC 불법 후원금과 백현동 개발 특혜, 계속되는 의혹.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일해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원을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인섭에게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혐의는 그의 정치적 양심에 큰 의문을 던졌습니다. 4. 검은 그림자, 측근들의 연이은 죽음.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수사 과정에서 업무적 또는 정치적으로 관계가 있던
측근 6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불길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12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2022년 1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병철, 2022년 7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 2023년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전영숙, 2024년 10월 진유철 전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 등이 차례로 숨졌습니다. 특히 김문기의 발인날 이재명이 산타옷을 입고 춤추는 모습을 공개하자 김문기의 어머니와 유족은 분노했고, 김문기의 아들은 이재명을 향해 왜 아버지를 모른다고 거짓말하는지 궁금하다며 이재명과 김문기가 마주 앉아 식사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영수의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죽음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일이었고 많은 의혹과 추측을 낳았습니다. 5.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법정 다툼의 미결 과제. 이재명은 현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5년 3월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그는 의원직 상실과 10년간 피선거권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삶은 극적인 성공과 심각한 의혹이 공존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난한 소년공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희망의 서사인 반면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검정고시와 독학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놀라운 의지, 인권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활동,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준 높은 공약 이행률과 실행력 있는 리더십, 위기 상황에서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응 능력은 그의 삶에서 빛나는 공적입니다. 그러나 무고 및 검사 사칭, 음주운전, 공용물 손괴 등 법적 문제를 일으킨 전력, 형수 욕설 논란과 김부선 불륜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등 각종 비리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한 법적 분쟁, 측근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인한 논란은 그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재명은 희망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닌 복합적 인물입니다. 그의 삶의 역경과 성취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지만 동시에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그의 정치적 진정성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는 완벽한 영웅도 완전한 악인도 아닌 공과 과가 복잡하게 얽힌 한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인간의 복잡성과 정치의 양면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앞으로 그의 대통령 도전 과정에서 이러한 공과 과가 어떻게 평가받고 국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지 그의 정치적 여정은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이상 영예일치 채널의 허주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